이런 경우에는 나르시스트 혹은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낮거나 우울이나 불안 같은 것들에 시달리고 있거나 자기의 가치관이나 기준이 명확치가 않다거나 나르시스트는 그런 것들을 아주 귀신같이 알아보고 아주 잘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잘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선망하거나 좋은 면만 보려고 한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성우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쿠쿠닥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정신과 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같은 건가요? 나르시시스트 구별법이 있을까요? 나르시시스트는 요즘 참 많이 쓰는 얘기이고 아마 들어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은 조금 더 일상적으로 쉽게 쓰는 용어이고요. 약간은 현재 뉘앙스로는 조금 자기를 중심에 두고 조금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자기애성 인격장애라는 것은 DSM-5라고 하는 정신의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자기애성 인격으로 인한 어떤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어떤 병적인 수준을 말하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르시스트 정도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우리 상사 나르시스트 같아. 우리 부모님 너무 나르시스트셔가지고 나를 공감을 하나도 못 해주셔. 이런 정도로 쓰인다고 하면요. 정신과 의사가 저희에게 찾아오는 내담자 환자분들에게 당신은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건 사실 굉장히 신중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애성 인격장애 정도 수준이 되려면 정말 자기애로 인해 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라서 어떤 한정된 관계나 한두 곳에서의 관계 문제 이런 정도를 가지고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이렇게 진단하지는 잘 않습니다. 이 자기애성 인격장애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자기애라는 건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사람들도 모두 다 어느 정도는 자기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정상적인 자기애는 예를 들면 나는 이러이러한 단점도 있고 이러이러한 장점도 있고 이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나는 균형 잡히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이야. 그래서 어디 가서도 적당히 괜찮게 잘 지낼 수 있어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이게 이제 건강한 자존감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병적인 자기애는 굉장히 높거나 낮거나 이제 이 두 가지 상태로 볼 수가 있고 굉장히 자기애가 낮거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나는 뭘 해도 잘할 수 없어. 혹은 어떻게 해도 안 될 거야. 내 미래가 이렇게 밝지 않아. 어떻게 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가득하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또 너무 심하게 높은 고양된 자기애 혹은 자존감을 갖게 되면 나는 뭘 해도 잘할 수 있고 뭘 해도 최고이고 혹은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만 하고 남들에게 늘 항상 칭찬이나 칭송을 받아야 하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나고 괜찮은데 왜 사람들은 몰라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아무래도 이런 생각들이 너무 꽉 차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바깥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면 누군가가 내가 한 어떤 작업의 결과물 혹은 내가 했던 어떤 말이나 행동 나의 옷차림 나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보고 누군가 나를 칭찬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크게 실망하거나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정도. 근데 이게 한 사람 예를 들면 자기 엄마 아빠한테만 그런다 혹은 내 애인한테만 그런다 내 자녀한테만 그런다 이게 아니라 정말 웬만한 인간관계 대부분에서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는 칭찬이나 칭송 혹은 높은 대접 이런 것들 특별 대우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병적인 자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애를 갖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조금만 지적해도 아주 불같이 화를 내거나 아주 심한 분노를 보이게 되는데 이걸 자기애성 분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입장에선 이게 당신을 공격하는 게 아닌데 그냥 일적인 부분에서 업무적인 부분에서만 얘기를 하는데 마치 자기 자신이 굉장히 큰 공격을 받은 것처럼 심하게 크게 화를 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런 이제 병적인 자기애들이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여러 인간관계에서 나타날 때 자기애성 인격장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일 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네, 일단 내가 나르시스트 혹은 자기애성 인격장애인가 의심을 하고 있다면 별로 자기애성 인격장애일 가능성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분들은 그게 병적이라고 생각을 거의 잘 하지 않아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 나르시스트 혹은 뭐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병원에 오는 경우는 그런 문제가 너무너무나 심각해져서 세상에서 거의 고립되는 수준이 되는 정도 수준이 돼서 굉장히 우울하거나 고립돼서 외롭거나 이런 정도가 됐을 때 그때서야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동안 내가 했던 행동으로 해서 사람들이 날 이렇게 싫어하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아주 가끔 오게 되죠. 그럴 때 이제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내가 나르시스트인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의 결과물이나 나 자신에 대해서 칭찬이나 좋은 말을 하지 않았을 때 기분이 굉장히 언짢아지고 화가 많이 난다. 상대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단 첫 번째 어떤 사인이 될 수 있겠고요. 보통은 그런 일이 생기거나 지적을 받거나 했을 때 보통의 경우에는 내가 일을 제대로 처리를 못했나? 내가 혹시 실수한 게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말이나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기보다 타인 탓을 먼저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언제 어디서나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 있었던 일들인데 응급실 가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 같은 애송이 의사가 뭘 알아? 빨리 과장 나오라고 그래. 병원장 빨리 오라고 그래. 이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막상 그 분들이 그러면 진짜로 병원장님하고 알 정도의 사이인가? 과장님하고 알 정도의 사이인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딜 가도 굉장히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팽배해서 어디 가서 사원 저리 가고 대표 나와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언제나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며 내가 그러지 않았을 때 기분이 좀 상한다, 뭔가 안 좋은 대우를 받은 것 같다, 이런 것들도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굉장히 부족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감정, 내 상황, 내 성공, 나의 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중요한 사람이어서 남들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거의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힘들거나 어떤 고충이나 혹은 지금 개인적으로 뭔가 힘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아니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지? 됐고 이거나 빨리 해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너무 목적지향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다면 이런 것들도 내가 갖고 있는 자기애성 특징 혹은 문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애성 인격 장애이거나 혹은 내가 내 친구가 직장에 있는 후배가 뭐가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다고 무조건 내가 자기애성 인격장애거나 나르시스트인 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거든요. 정말 그 직장 후배나 혹은 직장 부하 직원이 정말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공감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단지 그게 핑계를 대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로 이렇게 곤란한 게 있는데 그걸 숨기고 있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죠. 저도 정신과 의사이지만 제가 모든 분들을 다 공감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르시스트이거나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정말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거나 심층 진찰을 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승부욕을 발휘하고 남 탓을 하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외적인 성공이나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굉장히 잘난 사람이고 그게 남들에게 증명이 늘 항상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를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도 늘 항상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경쟁적이고 이기려고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나 뭔가 방해를 받았을 때 굉장히 크게 화를 내거나 분노에 차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게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상황 탓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기도 좀 어려워하는 그런 성향도 좀 있습니다. 주로 나르시시스트들의 먹잇감이 되는 유형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나르시스트 혹은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생하는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괜찮은 자기감, 그러니까 괜찮은 자존감을 갖고 있거나 혹은 타인에게 흔들리지 않는 어떤 자기 중심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르시스트의 먹잇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낮거나 우울이나 불안 같은 것들에 시달리고 있거나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나 기준이 명확치가 않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르시스트 혹은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도 뭔가 성공을 하고 싶다는 욕구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거나 혹은 타인에게 근거 없는 어떤 선망 혹은 저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어떤 근거 없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르시스트는 그런 것들을 아주 귀신같이 알아보고 그 사람을 아주 잘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직장에서 굉장히 성공한 상사 혹은 이제 높은 포지션까지 올라간 그런 관리자가 있다고 치죠. 그 사람은 그런 똑같이 성공하고 싶어하는, 굉장히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희생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을 굉장히 잘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굉장히 일도 많이 시키고 일이 조금만 잘못돼도 이게 완전히 네 탓이고 네가 완전 일을 다 망쳤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폭언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성공에 불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구별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일을 막 엄청나게 줘도 그것들을 이제 과도하게 다 저자세로 무조건 복종을 하거나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나르시스트에게 잘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취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 다른 사람의 좋은 면만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선망하거나 좋은 면만 보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나르시스트의 먹잇감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소시오패스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소시오패스와 나르시시스트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일단 소시오패스는 정신의학에서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주로 쓰는 용어이고요. 소시오패스라는 질병명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다소 좀 불분명한 편입니다. 하지만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소시오패스는 타인에 대한 공감이 매우 어려운, 다른 사람을 도구적으로 대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인격적인 특징, 이런 정도로 요약을 좀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나르시스트 혹은 자기애성 인격장애와 소시오패스는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시오패스 정도 되는 수준이 된다고 하면 이건 범죄나 선을 넘는 경우가 많아요. 범법행위 혹은 범죄행위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심지어는 목적을 위해서 타인을, 예를 들면 타인의 생명을 뺏거나 타인의 재산을 뺏거나,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완전히 선을 좀 넘는 수준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나르시스트나 혹은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범법행위까지는 가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착취를 하지만 예를 들면 그것들은 교묘하게 직장 상사와 부하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애인 사이의 관계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용인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닌 것 같은 부분도 있고 아주 미묘한 그런 선에 걸쳐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제 소시오패스는 그거보다 훨씬 더 어떤 타인의 권리 혹은 타인의 재산, 타인의 생명 이런 것들까지도 쉽게 어떤 공감이나 연민 없이 그런 것들을 취할 정도의 어떤 문제 상황을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도 치료가 필요한 병으로 분류되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인 저 사람은 나르시스트야, 나르시스트인 것 같아,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병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치료를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직장 상사가 우리 앞에서는, 부하 직원들 앞에서는 엄청나게 착취적이거나 혹은 일 영역에서만 엄청나게 막 목적지향적이라서 당장 내일까지 이걸 다 해오세요,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죠. 하지만 집에 갔더니 가정에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 자기의 부모 혹은 자기의 주변에 있는 연인, 이런 사람들하고는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관계의 특수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문제가 되진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자기애성 인격장애 수준이 돼서 병으로 진단이 될 정도가 되면 모든 인간관계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그런 것들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관계를 파탄낼 정도로 착취적이거나 굉장히 상대의 희생을,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다든지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계가 파탄이 난다. 예를 들면 또 연인 관계에서도
상대에 대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가 정권을 쥐고 흔들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직장에서도 부하 직원을 도구로서 대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거나 칭송하지 않으면 굉장히 화를 내고, 이런 식으로 여러 분야에서 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병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엔 끝에 가서는 모든 인간관계가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굉장히 항상 웃고 있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넘치고 무얼 해도 자신감이 있고 잘할 것 같고, 근데 가까이 들어가면 굉장히 착시적인 이 관계 때문에 옆에 오래 있는 게 버겁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혼자 남게 되고 굉장히 외롭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립되는 순간에 정신건강의학과나 혹은 심리상담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정도가 된다면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계 안에서 내가 했던 행동들,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이런 부분들이 치료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르시시스트를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까요? 오히려 역으로 나르시시스트를 이용하거나 안달나게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나르시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은 내가 더 큰 나르시스트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지만 보통 사람은 그러기가 어렵죠. 나르시스트 역시 성공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희생을 하거나 자기의 지금 중요한 부분을 조금 희생하거나 내어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용해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이 관계가 오래가기가 어렵고 트러블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나르시스트를 이용하려는 생각을 사실 애초부터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 관계에서 결국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르시스트랑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은데요. 문제는 이 나르시스 혹은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분들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 상사,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직장 관두면 좋은 동료들도 있고 이 직장에서 괜찮은 수입이 나오고 있어서 이 상사 하나 때문에 내가 직장을 관둘 수는 없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가 내가 끊고 싶다고 완벽히 끊어지거나 이럴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완전히 끊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끊으면 편한데 끊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거고요. 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건 어렵지만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의 나르시스트 혹은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를 자극하거나 비난하는 말에 크게 말려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 나르시스트 혹은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들이 나를 아주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일을 못하면 일만 미진하다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좋은데, 예를 들면 너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서 먹고 살 수 있겠냐, 이딴 식으로 일을 지금까지 어떻게 배워온 거냐, 네 부모는 이래가지고 너를 어떻게 키웠니,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난 막 폭풍 비난을 해대는데 그 비난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그걸 진심으로 믿으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지금 발작 버튼이 눌렸고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구나, 일이 안 될까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흘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직접적으로 반박하거나 대꾸를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말싸움에 말려 들어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냐 아니냐 이렇게 싸우게 되면 결국엔 이제 말려서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쓰레기고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형식적인, 만약에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한 칭찬 혹은 칭송 이런 것들을 하면 막 너무 잘하셨어 이러면 진짜인 줄 안다. 그래서 더 많은 칭찬과 칭송을 요구하기 때문에 조금은 사실 무덤덤하게 괜찮아요, 좀 잘하셨네요, 이런 정도로 미지근하게 하는 게 좋다. 근데 그렇게 되면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사실은 공격을 더 합니다. 가만히 두지 않죠. 근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좀 버텨내야 얘는 내 방식으로 먹혀두지가 않는구나, 가스라이팅에 먹히지가 않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도 거리를 두거나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나게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나르시시스트가 있어서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나르시스트나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을 주변에 둬서 힘든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게 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내 마음과도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거나 내 가치 기준을 확고히 갖고 있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 말에 많이 흔들리고 이렇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이런 경험들을 아마 그동안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고, 반면교사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도 배울 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도 어떻게 보면 나는 나중에 저러면 안 되겠다,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생각되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의 욕심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라는 걸 알아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르시스트 혹은 자기애석 인격장애에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소아정신과 전문의로서 서울에서 클리닉도 운영하고 있고 저희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쿠크닥스라는 채널이고, 저희가 주로 다루는 건 이런 사람들의 심리 혹은 마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좀 해결하거나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또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많이 지식을 얻고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자기의 행복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고 궁금하신 게 더 있다면 저희 채널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좀 얻으실 수 있으니까 꼭 방문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